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주일마다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게 정말 그냥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또 여러분들께 일주일이 지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도 되게 항상 늘 그래왔듯이 정말 또 바쁘게 보내왔는데요. 저번 주에는 좀 저는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 바쁜 과정 속에 제 꿈을 찾아가는 또 그런 과정이 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문득 이 꿈이란 뭘까? 또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꿈,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 꿈, 또 앞으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꿈, 그 꿈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좀 그 꿈을 찾는 과정, 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어릴 때는 꿈이라는 게 정말 막연하고 쉬웠던 것 같아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어요? 2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다들 많이 하잖아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질문에 정말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연하게 망설임 없이 뱉으면서도 나는 이 꿈을 진짜 할 건데 나는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굉장히 또 당돌했던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주비행사가 되겠다, 또 화가가 되겠다, 발레리나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이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정말 많은 장래의 희망과 꿈이 있었죠. 그 대답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날, 그 순간, 그날 제 기분에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하겠다. 또 TV 속에 나와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책 속에 나와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어른보다도 더 훨씬 더 큰 존재처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쩌다 우리는 꿈을 포기라는 단어랑 같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꿈은 접었어요. 이제 그냥 현실을 살아야죠. 그런 말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죠. 저도 정말로 자주 뱉고 자주 뱉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현실. 이 포기라는 단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릴 때처럼 막연하게 정말 망설임 없이 꿈을 꿀 수는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이제 좌우되어서 이 꿈은 접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이 포기한 꿈이라는 게 정말 존재를 할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현재 지금 이 순간도 어릴 적부터 제가 상상했던 그 어느 작은 사소한 그 어느 꿈의 조각이 아닐까요? 한때는 무대 위에 서고 싶었지만 지금은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또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매일 일기장에 몇 줄 적는 걸로 위안을 삼는 사람. 그런 모습들도 누군가의 꿈은 계속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은 꼭 이뤄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루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이유만으로,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꿈을 정확한 그 꿈을 가진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든 뭐로든 내 생활 속에 함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 꿈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꿈 꿔보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또 현재의 꿈은 뭘까요? 잠들기 전에 정말 가끔은 그리운 꿈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걸 난 하고 싶었을까? 그때 나는 그 꿈을 꾸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아이였더라고요.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고 뭐든 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정말 그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고 밝았던 그 어릴 때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현실에 막닥뜨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도 하고 하면서 그 누워있는 제 모습이 어릴 적의 제 모습이랑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데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포기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당돌했던,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가능성이 무궁무진했고 도전 정신이 정말 뛰어났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또 속상해지고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또 말을 걸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멀어진 그때의 모습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지금의 나를 조금 끌어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말하지 않은 새로운 꿈이 있으시다면 꼭 소리내어서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꿉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무언가를 또 다시 살아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현실을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이 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 시절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꿈을 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조금 사소하지만 또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소확행 같은 부분이죠. 또 나만의 책 한 권 내보기,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니또이자 히어로가 되기, 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버킷리스트이자 목표의식 같은 거죠. 꿈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크고 거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던 일도 당돌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꿈을 꾸면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 하나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은 때로는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되고요. 또 가장 어두운 밤을 견디게 해주는 별빛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방송을 다 듣고 나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을 때 잠깐 꿈에 대해 다시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따뜻한 무언가를 꼭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며 저희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 자정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잔잔하게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첫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야식은 독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내 마른 나의 마음 속에 살며시 다가오며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내 가슴에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이름 모를 물새들의 날개짓 소리 눈부신 여름 바닷가에 아침이 밝아오네. 그림자만 남아있는 모습들 위로 먼 하늘에 달빛 하나 걸려갈 때면 눈빛이 바다가 혼자서 마음은 꿈을 꾸네.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면 눈 속에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언제나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제가 가져온 야식의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고 또 좋았던 구절들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일부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책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죠. 네, 저희 또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또 좋았던 점, 또 이 책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책의 키워드가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또 꿈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은요. 바로 밤새들의 도시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작가님이시죠. 2024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작가님이신 김주혜 작가님이십니다. 정말 이 책은 너무나도 극찬을 받은 책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전묘화처럼 정교하게 찍힌 문장들이 문학적 열병처럼 휘몰아친다. 한편에 영화를 보는 듯한 시적인 서술이 감각을 사로잡는다. 이 책이 끝났다는 사실에 탄식하고 김주혜의 그 다음 작품을 끊임없이 고대하게 하는 위대한 소설이다. 김주혜의 문체는 옛 러시아 거장들을 연상시키며 시적이고 아름답다. 읽고 나면 독자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을 것이다. BBC에서 말했고요. 리저 위더스푼은 강렬하다. 자신을 망가뜨릴 뻔했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영원히 떠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한 주인공을 통해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지,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정말 이 책에 대해서 극찬들을 해주셨습니다. 애초에 또 김주혜 작가님이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또 작가님 스타일 자체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 간략하게 김주혜 작가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김주혜 작가님께서는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서 9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녀의 작품 곳곳에서 이방인, 경계인이라는 주제를 녹여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후에 2016년 그란타에 발표한 단편 보디랭귀지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예 비평가로도 활동했던 그녀는 다채로운 시선과 섬세한 관찰력으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합니다. 예술과 여성, 이민자 정체성, 육체의 기억 같은 주제를 조화롭게 엮는 데 탁월하죠. 특히 그녀의 문장은 한편의 회화처럼 정교하고요. 또 독자의 감각을 일깨우는 섬세한 언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주혜 작가님의 문학은 단순한 서사 전달을 넘어서 감각과 철학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주인공이 겪는 외적 사건뿐 아니라 그 사건이 인물의 정신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야식인 밤새들의 도시에서처럼 그녀는 종종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창작과 희생이라는 고전적 테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녀의 문체는 시적이고 감각적인데요. 때론 느리고 고요하게, 또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면서 독자에게 감정의 진폭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김주혜는 무엇보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 특히 슬픔, 두려움, 욕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요. 그녀의 작품을 읽고 나면 독자는 어느새 그 감정의 파동 속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김주혜 작가님의 대표작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작은 땅의 야수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2024년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작은 땅의 야수들은 김주혜 작가님을 국제문단의 주목 대상으로 만든 대표작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배경으로 수십 년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를 촘촘하게 풀어낸 이 작품은 역사 속 개인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예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오늘 가져온 야식, 밤새들의 도시와는 시대적 배경적 차이를 지니지만 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집요한 시선, 또 문장의 감각적인 리듬,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라는 점에서 확실한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특히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서사는 두 작품 모두에서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 외에 주목받는 작품들은 김주혜는 다작 작가는 아니지만 발표하는 작품마다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신중하게 문학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편인 보디랭귀지는 몸의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해 그리고 자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사유하게 만드는 수작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문학 번역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문학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최인호의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을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감성과 또 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이렇듯 김주혜 작가님은 단순한 작가가 아닌 문화와 언어, 이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내는 문학인으로 칭해집니다. 또 작가님께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술은 전쟁과 양극화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메시지가 제가 오늘 가져온 야식, 이 소설 전반에 또 깔려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술이 주는 위로와 희망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만드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 책의 줄거리 바로 살펴봐야겠죠?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우리 같이 꼴딱 밤새 맞지 않았지.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 밤새들의 도시 김주혜 작가님의 책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이 책의 줄거리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관련이 깊다고 했잖아요. 실제 꿈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또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나탈리아의 성장과 발레 여정을 다뤘는데요. 이 소설은 러시아 출신의 발레리나 나탈리아 레오노바가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부상을 입고 돌연 은퇴를 한 뒤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한때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주역을 맡았던 프리마 발레리나였지만 부상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영광보다 자신의 본질을 되묻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난 속에서 시작된 나탈리아의 발레 인생은 철저한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혹독한 트레이닝과 경쟁, 정신적 외로움을 견디면서 정상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예술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주요 인물들과의 갈등과 또 내면적 긴장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탈리아 외에도 인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파트너 알렉산더, 경쟁자인 드미트리, 그리고 그녀의 스승과 친구들, 이들은 모두 나탈리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고요. 작품 내내 나탈리아는 이들과 얽힌 감정적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특히 알렉산더와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예술적 협업의 환희와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드미트리는 그녀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상처와 성장을 주고받는 인물로서 작품의 긴장감을 이끄는 또 다른 주기죠. 이런 인물들과의 갈등은 단순히 외적 갈등을 넘어서 나탈리아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육체가 예술의 도구이자 족쇄가 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탐색합니다. 이 소설은 코다와 커튼콜이라는 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는 발레 공연의 마지막 장면처럼 나탈리아의 이야기가 끝을 맞이하되 완전한 종결이 아닌 열린 결말로 남겨지죠. 그녀는 무대에 다시 설지 아니면 완전히 떠날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 앞에서 독자는 한 인간의 예술적 여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조용히 따라가게 되죠. 밤새들의 도시는 단순한 무용수의 성공기가 아니라 예술과 인생의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나탈리아가 마지막으로 서는 무대는 육체적 완성이나 기술적 완벽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열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무대는 누군가의 박수나 평판을 위한 것이 아닌 나탈리아 자신을 위해 스스로에게 보내는 커튼콜이자 고백입니다. 이 소설은 결국 예술은 무엇이며 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은 자유일까? 구속일까? 이 밤새들의 도시는 이 물음을 독자들에게 남긴 채 그 답을 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복잡성과 예술의 순수함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물들을 통해 독자 스스로 또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이 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저희가 또 배울 점들도 많고요. 또 많은 질문들도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가진 문학적 가치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 이 아름다움과 잔인함, 고통과 영광, 그리고 또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 질문을 품고 있는 놀라운 소설인데요. 이 김주혜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술이 단순한 낭만이 아닌 치열한 싸움과 또 지속적인 상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희 일단은 줄거리 간략하게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추후의 내용은 저희 2부 넘어가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알식은 독서입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에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든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네가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오늘의 야식 밤새들의 도시, 이 책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스트셀러답게 또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또 좋았던 구절들 저희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옹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비밀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 새로운 풍요로움 속에 불안이 싹 텄다. 순환은 피할 수 없기도 했지만 예술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기에 기꺼이 그동안 감내해온 것이었다. 결국 예술을 탄생시키는 건 배고픔, 불안, 가난, 질병, 외로움이다. 창작의 충동은 긴장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 네가 꿈꾸는 무용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바로 그게 네 춤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거야. 네가 선택하고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고 네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돼.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내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인생은 아주 짧고 죽음은 아주 영원하다는 거야. 삶에는 결코 끝이 없다. 한 가닥에 실이 매듭지어지고 다른 가닥이 끊기더라도 영원히 흐르는 음악에 맞춰 계속 엮이며 오로지 무한대의 높이에서만 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 백야의 계절이다. 은색 상공에서 점점 낮아져 밤하늘보다 더 밤하늘 같은 육지로 향하다. 어느 순간 별밭으로 고꾸라지는 느낌이 든다. 피터의 여름 공기는 겨울 공기보다 훨씬 더 농후하고 달콤하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커피보다 더 진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는 사람 아닌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머리와 가슴에 큰 공간을 차지한 채 몇 년을, 어쩌면 평생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나도 함께 사라지지 않고서는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 가난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가난하게 행동하는 것, 즉 더 많이 가진 자의 관대함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너는 네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 지금은 그게 도움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엔 그게 독이 될 거야. 비소처럼 최고가 되려는 욕망만 좇는 사람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란다. 사랑을 주든 받든 모든 이들은 자격이 부족하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닻을 잃고 표류하는 대신 존재라는 사슬의 일부가 되어 사랑을 지속한다. 사랑이라는 헛된 시도는 진공의 어둠 속에 둥둥 떠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으며 지구의 모두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우주비행사를 우주선에 묶어주고 있는 끈이다. 그 끈이 없으면 남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온몸을 다 바쳐 목표를 이루어낼 때 치러야 하는 진정한 대가는 그토록 원하는 걸 손에 넣자마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창조자가 자신의 예술이 현실보다 더 진실한다고 믿어야만 예술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아름다움과 예술의 차이기도 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우아함이, 모스크바에는 감동이 있다. 그러나 유혹을 하는 도시는 오로지 파리뿐이다. 파리에 살다 보면 도시의 구석구석이 언젠가 내 눈에 발견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게 된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로 다가와서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진 삶을 살았고 그중 극소수가 자신의 삶을 직접 창조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세계를 창조했다. 사랑은 대부분 환상이지만 두 사람이 그 환상을 믿고 위험을 무릅쓸 때 현실이 되었다. 삶의 모든 아름다움과 비극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의 간극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건 거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작품이라도 끝이 있는 법이다. 사실 위대하려면 반드시 끝나야 한다. 그러나 삶에는 결국 끝이 없다. 한 가닥의 실이 매듭지어지고 다른 가닥이 끊기더라도 영원히 흐르는 음악에 맞춰 계속 엮어지며 오로지 무한대의 높이에서만 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 네, 정말로 좋았던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읊어드렸는데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바로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도록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 김주혜 작가님의 필력에 더 놀라고 가는 또 그런 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밤새들의 도시, 정말 이 꿈 관련된 내용이죠. 이 유명 인사들이 정말 극찬을 할 만큼 정말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이 소설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예술이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사실이죠. 예술가가 된다는 건 타인의 박수와 인정뿐 아니라 무대 뒤의 고통, 불안, 외로움까지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여러분들께 포기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정말 근데 이 책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나탈리아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배신당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무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술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 무게를 감수하면서 다시 일어서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혹은 실패하더라도 삶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책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발레리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꿈, 관계, 일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주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정말 심도 있게 알려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불확실성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곁에 남을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홀로 남겨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밤새들의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고독과 또 자율성의 철학을 웅축한 표현인데요. 나탈리아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녀는 무대 위에서조차 홀로 서야 하는 운명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문장은 그녀가 삶과 예술 모두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숭고한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원하는 꿈, 삶, 인생, 관계 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그걸 어떤 거를 감내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선택의 갈래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또 정말 또 나탈리아, 주인공인 나탈리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딱 어떻게 사실 제가 오늘 라디오 오프닝이랑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로 저번 주에 또 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작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책 또한 꿈이랑 관련이 있긴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거를 소개를 해줄까?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프닝 멘트가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우연의 일치로
책의 주제와도 또 오늘 가져온 야식의 주제와도 또 이렇게 합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튼 제가 오프닝 때도 말했던 것도 그렇고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의 주제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는 것, 또 포기하지 않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버릴 줄 아는 것, 희생할 줄 아는 것, 대신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값진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옳은 선택인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그 선택의 갈래에서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목표, 또 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 그 꿈을 가졌었을 당시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것도 한번 회상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께 앞으로를 나아가는 목표의식, 또 꿈을 가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목표를 가지더라도 또 어떤 꿈을 가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버티는 자만이, 이 길에서 버티는 자만이 언젠가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꿈을 쟁취할 수 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기하지 말고 대신 그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은 또 열심히 감내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야식은 독서 어느덧 또 여러분들과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꿈,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오히려 저도 마음이 조금 더 한결 가벼워지고 어떤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좀 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던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는 길었죠.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죠. 투정 부리며 내게 털어놔요. 예쁜 그대여. 그럼 나는 아무런 말 없이 그대의 이야기 모두 듣고서